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심각해 보였기에 제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물었어요. 태호야, 시은이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제 물음에 아들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한 채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는데요. 겨우 눈물을 삼키고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시은이랑 결혼 안 하려고.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안 하다니. 시은이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직업이 나쁘기를 해, 학벌이 안 좋기를 해. 도대체 네가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 가족 얘기를 했거든.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들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데요.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말을 듣던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으니까요.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대단하다고 감탄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 장남, 그러니까 태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자면 시동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 도련님이었어요.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이 중학교에 다닐 무렵 시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새어머니도 한 번 이혼을 했었다는데요. 결혼을 하고 한동안 임신이 되지 않자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시아버님과 재혼을 하고 난 뒤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늦둥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때 당시 저도 임신을 하고 있었던지라 시어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것 좀 봐라. 참 신기하지 않니? 내가 이 나이에 임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근데 너무 신기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니들한테 창피하고 그렇구나. 어머님,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엄청 축복받을 일인 거죠. 거기다 저랑 차이도 많이 안 나서 공동 육아하면 될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사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거든.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쓰세요. 그냥 좋은 생각만 하세요. 제가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불임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싶어서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려왔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넌 내 맘 모를 거다. 내가 임신을 하려고 정말이지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 오죽했으면 한동안 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보고 몸에 좋다는 것도 다 먹어보고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더니만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구나. 난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소중하게 잘 키울 거야. 그럼요.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렸습니다. 만약 시어머님이 악덕 시어머니였다면 참 불편했겠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참 잘했다고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결혼 전 남편이 제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을 정도였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엄마가 새엄마이긴 하지만 나한테 정말 잘하셨거든. 그러니까 선입견 갖지 않고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남편 말처럼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고 제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셨고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었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에 방문해서 육아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곤 했어요.
하지만 평소에도 몸이 많이 약했던 시어머님은 배가 불러올수록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산딸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도련님을 출산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듯 하더니만 끝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출산을 2달 앞둔 제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시어머님 장례식이 끝난 뒤로는 도련님까지 돌봐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2달 뒤에는 우리 아들도 태어났기에 저는 마치 쌍둥이를 키우듯 둘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아버님이 도련님을 데리고 간 적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아버님 홀로 육아를 하기에는 너무나 벅찼기에 제가 도련님을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시아버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투병을 하시다가 시아버님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는데요. 우리마저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기에 그때부터 더욱 정신 차리고 도련님을 친아들처럼 키워냈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맡아서 키운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한꺼번에 둘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걱정이구나. 하필 너한테 웬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야. 엄마, 그렇다고 해서 도련님을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 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니. 넌 잘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네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져서 하는 말이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원래 체력 하나는 타고났잖아. 그니깐 잘 키울게. 사실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눈물만 흘리셨어. 나도 엄마가 되어보니 시어머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자신 있으니까. 제가 몇 번이나 엄마를 위로했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한동안은 도련님과 우리 아들이 쌍둥이인 줄 알고 자랐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쌍둥이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뜻하지 않게 아들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고 있더니만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앞으로도 엄마 아들인 건 변함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 다만 널 낳아주신 어머니도 널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뒤 아들은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지냈습니다. 살다 보니 키운 정이 참 무섭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키우다 보니 그냥 우리 아들이라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셋 중 장남이 공부도 제일 잘해서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그날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왔었는데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들의 말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 이야기라니. 설마 네 얘기를 한 거야? 결혼까지 할 사이인데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꺼냈어. 하긴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 제가 놀란 채 아들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 말에 의하면 여자친구 집에 갔을 때 다들 반기는 듯 하더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들이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은 편이거든요. 거기다 대기업까지 다니고 있었으니 누가 보더라도 1등 신랑감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들을 반대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대체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제가 아들에게 재차 물었는데요.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집 보고 개족보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개족보?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받은 충격보다는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걱정뿐이었거든요. 태호야, 시은이 집에서 정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니? 그렇게 아들이 그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습니다. 아들 말에 의하면 식사를 하고 난 뒤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는데요. 아무래도 가정사에 대해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란 사람이 놀라서 외쳤답니다. 뭐야? 그럼 자네 말은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가 형이랑 형수라는 말인 건가? 네,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워낙 오래전부터 저를 키워주셔서 부모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형이랑 형수가 어떻게 부모가 될 수가 있어? 거기다 자네 아버지랑 생모랑 재혼했던 거라며. 무슨 놈의 가정사가 이렇게 복잡해? 여자친구 어머니가 호들갑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여자친구가 급히 엄마를 말렸다네요. 엄마,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문제될 게 없긴 왜 없어. 그럼 혹시 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도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그냥 누가 보더라도 개족보인데 왜 문제가 안 돼? 여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상스러운 단어까지 튀어나왔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다는데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여자친구 엄마가 아들을 나무랐다네요. 내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바로 얼굴 표정 바뀌는 것 좀 봐라. 내가 이래서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야. 자네 말이야.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개족부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나무라는 건 얼마든지 듣고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최대한 감정을 조절한 채 말을 했다는데요. 뭐? 자네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어른이 말을 하면 내하고 들으면 될 것을 가지고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모 없이 자랐다니요? 제가 왜 부모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네한테 부모가 어딨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며. 설마 형이랑 형수 보고 부모라고 하는 건가? 형이랑 형수가 어떻게 부모가 될 수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네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개족부란 소리만 들을 테니까. 여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개족부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던 순간 아들이 이성을 잃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쪽처럼 교양 없고 배려 없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당신에 비해 우리 부모님은 아주 예의 바르고 인품이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럼 결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뭐? 당신?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고 앉았어? 여자친구 어머니가 아들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지만 아들이 성큼성큼 그곳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그따위 집구석이 다 있다니? 그 집구석 주소 불러봐봐. 내가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올라니까. 어디 감히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있어. 제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당장이라도 쫓아갈 기세로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엄마, 그만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뒤집어 엎고 왔으니까. 내가 분이 안 풀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가 시은이 좋다고 해서 우리도 허락하긴 했지만 시은이가 볼 게 뭐가 있었어. 너보다 학벌이나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너 말이야. 그런 집구석에 미련도 갖지 말고 얼른 끝내. 알았어. 이미 마음 정리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풀이 죽은 채 지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크긴 컸던 모양으로 여자친구와는 완전히 헤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아들 여자친구 시은이가 제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을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 뒤 아들은 회사와 집만 오갈 뿐
외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제가 아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을 했어요. 태호야,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 지금 막내 과외해줘야 해서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가봤자 술만 마시고 그러잖아.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쉬고 싶어. 엄마, 나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한다고 그래? 엄마 내내 내 눈치 보고 있잖아. 나 진짜 괜찮아.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는데 이제는 다 잊었어. 정말이야.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라는 듯이 아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장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더욱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 아들은 막내 동생 과외를 해주며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아들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으려 작정한 듯 해보였기에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하던 도중 아들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사실 저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집에 인사시킬까 하는데. 뭐? 너 여자친구 있었어? 그동안 그런 말 없었잖아. 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말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어. 그건 그 집구석이 잘못된 거고. 근데 어떻게 만난 건데? 사실은 대학 때 교수님이 소개해줬는데. 뭐? 교수님이? 아, 그때 너 예쁘게 봤다던 그 교수님? 사실 지금도 간혹가다 교수님 일도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교수님 댁에 가끔 초대받기도 했었잖아. 그렇긴 했지. 그 교수님이 널 워낙 예뻐하긴 했으니까. 근데 교수님이랑 여자친구랑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혹시 같은 학교 후배인 거야? 저기, 그게 교수님 딸이야. 아들이 잔뜩 눈치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뭐? 교수님 딸? 그게 정말이야? 정식으로 만난 지는 반년 정도 됐는데 그전부터 쭉 알고 지내던 사이야. 근데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진짜 잘 맞아. 아들이 설레임 가득한 얼굴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 딸이라는 말에 약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순간 제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명문대 교수 딸이면 엄청 까탈스럽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그렇지. 아니야. 성격도 엄청 좋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아들이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고 말았어요. 엄마, 왜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만나본 것도 아닌데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 다만 그 뭐냐? 그러니까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빙빙 돌리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눈치를 챈 듯 아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혹시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엄만 다 괜찮은데 혹시나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 엄마, 괜찮아. 사실 교수님도 우리 집 사연 다 알고 계셔. 정말이야? 그거 다 알고도 둘이 사귀는 거 허락했단 말이야? 엄마도 참, 우리 집 사연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니,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놀라지 않겠니? 예전에 그 집구석 때문에 내가 어찌나 학을 뗐던지 지금도 분이 안 풀리잖니. 괜찮아. 교수님은 다 이해하신다고 했고 오히려 엄마 아버지 대단하시다고 칭찬하셨는걸? 아들이 빙그레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여나 이번에도 아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 안사돈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사부인,
우리 이서방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서방 말 듣고 우리 가족 모두가 두 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 태호가 착하게 잘 자라줘서 더 바랄 것도 없답니다. 이 모든 게 사부인께서 잘 키워주셔서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사돈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사돈의 말에 제 눈에서 끝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한마디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눈 녹듯 녹아버렸으니까요. 그날 상견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잘 끝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들뜬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어제 한숨도 못 잤잖니. 왜?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나 교수라고 유세 부리면 어쩌나 싶었거든. 근데 어쩜 그리도 겸손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시는지 참 교육자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그랬잖아. 진짜 좋은 분들이라고.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왜 마음에 들어 있는지 알아? 네가 성실해서 그랬다며. 그런 것도 있는데 딱 봐도 가정교육 잘 받은 티가 나더래. 장인어른 말씀으로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나를 보자마자 마음이 따뜻해 보여서 그게 그렇게나 마음에 들었대. 아무래도 장인어른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런 게 그냥 한눈에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걸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들 돈이 많냐 없냐 집안은 어떠냐 그런 것들만 보기 마련인데 참 좋은 분들 같더구나. 아들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채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그 뒤 아들은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사돈 두 분이 어찌나 배려를 해주시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보상이라도 받듯 며느리 둘 다 심성이 고와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큰아들이 과일을 잔뜩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과일을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장모님이 백화점에 가셨다가 과일이 너무 신선해 보여서 좀 많이 사셨다고 보내주셨어. 아니 뭐 한다고 이런 비싼 과일을 보내주셨어. 미안해서 어쩐다니. 근데 맨날 둘이 껌딱지 마냥 붙어 다니면서 오늘은 웬일로 혼자 온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속이 너무너무 시원해서 엄마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서 왔어. 그때 그 미친 집구석 있잖아. 내 전 여친. 아들 입에서 전 여친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제가 경기하듯 말을 했어요. 갑자기 그 집구석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 집구석 얘기 꺼내지도 마. 아니,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다니까. 기가 막힌 소식이라니? 전 여친이 내 친구 경호 이종사촌 동생이었잖아? 그러긴 했지. 그동안 경호를 좋게 봤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경호는 그 정도인지 모르고 소개시켜줬는걸 뭐. 경호가 아직까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전 여친 아버지 환갑이었다고 하더라고. 하긴 그때 나이가 좀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하네. 오, 맞아. 환갑이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데 그 자리에 사이가 안 왔더래. 그래서 경훈의 어머니가 살짝 물어봤던 모양인데 전 여친 엄마가 사이 보고 정신 나간 놈이라는 말까지 했더지 뭐야. 그때도 말하는 게 참 빈티나 보이더니 지금도 변한 게 하나 없구나. 그렇긴 한데 그 사위, 그러니까 전 여친 남편도 만만치가 않더나 봐. 경호 말로는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전 여친 부모님이 돈 좀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켰다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개차반인가 보더라고. 허구한 날 며느리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렇다나 봐. 오죽하면 장인 환갑날 사이가 안 왔을까 싶더라고. 맨날 니네 부모님 그러면서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고. 뭐? 장인 장모님한테 니네 부모님? 어디서 골라도 꼭 지들 같은 인간들을 골랐구만. 그때 그렇게 상처 주더니만
아주 지들이랑 딱 맞는 사위를 골랐네 그래. 그러게 말이야. 지금 이혼시킨다 만다 난리도 아니라는데 임신까지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대. 그거 보면서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나랑 헤어지게 한 거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 있지. 그때 우리 집 족보가 어떻다느니 그 난리를 치더니만 지들은 완전 개차반 집구석 사이를 얻었구만. 아주 꽃이다 꽃이어.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는데요.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우리 아들은 손주까지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들이 그 집구석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결국 별거를 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